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의당의 김건희 특검 반대가 일파만파지요.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다 끝났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었는데,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많이 나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7번이나 나와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특검 가자고 하는 야 3당에 힘이 실릴 법한데, 근데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면 정의당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정의당 없이는 180석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정의당은 기본 논지는 그래요.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없애자. 불체포 특권 역시 마찬가지로 없애야 된다.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정의당은 그동안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 표결을 해왔어요. 그런데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수사와 영장이 정당해야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대표 영장 청구가 된다면 그게 정당한가? 그게 정당한데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건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탄 뒤에 숨는다는 비판, 여당의 비판인데, 근데 방탄 뒤에 숨은 적이 없잖아요. 압수수색 몇백 번 당했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3번이나 출석했는데 언제 방탄을 했어요? 그리고 그 3번이나 부르면서 영장 칠 증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첫 번째 소환 뒤에 바로 치는 겁니다. 뭘 끌고 있어요? 못 쳤다는 건 영장을 칠 만한 증거조차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3번이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했지요. 그리고 공범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사람들을 다 구속시키거나 재판으로 보냈지요. 굳이 그런데도 야당 대표의 지금 영장을 치겠다는 것은 야당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부결시킬 테니까 그때 방탄 국회라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에 서려고, 그런 정치권의 노림수를 검찰이 제 표현인데 용역깡패처럼 실행에 옮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찬성표를 보태주면 이게 불체포 특권 남용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지해주는 거지요. 여당의 총선 전략을 승인해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은 신중해야 할 때라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재명 방탄용 맞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끌려가면 또다시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할 따름입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도 찬성한다며 이를 특권 폐지의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러한 입장은 굳이 이해하려 들자면 이해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오래전부터 촛불 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 요구를 받아들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기 시작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방탄용과는 하등 상관없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지금도 매주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는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수사, 정적 제거의 정치 공작에 맞서는 사안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비판받는 것은 분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를 방패막이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의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 공작에 협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정의당의 행태에 대해 촛불 국민들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그런 입장이 다수입니다. 진보 정당이라면 당연하게도 검찰 파시즘과 강력한 전투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도리어 검찰 독재 정권과 화기애애한 모습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으로서는 당리당략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이익이 먼저 아닐까요? 지금 촛불 국민들은 정의당의 성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쌍특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필 교수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더니 알고 보니 국힘당 이중대였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이 듣기 싫다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 나쁠 것은 없다. 진보, 민주시민들이 정의당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장혜영 원내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원론적 반대가 아니라 방법이 적절치 않다 했다지요.
장혜영은 김 여사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0년 10월 정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직 질질 끌면서 종결을 안 하고 있고 하다못해 소환조사 한 번을 안 하고 있다. 검찰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지? 소환조사 안 할 거야? 지금 해라. 라고 하는 요구부터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가 그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의당이 필요한 패스트트랙보다 검찰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게 우선이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쌓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법사위 안에서 조정은 의원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조정은 의원을 설득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한다고 했다지요. 국민적 열망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하라는 것인데 검찰을 압박하는 게 먼저고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쌓으라니 코미디 아닙니까? 항소 입장도 아직 내지 않는 검찰에 뭘 지켜본다고요?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당장 항소하십시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1심 선고 이후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했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고 셀프 면죄부를 줬던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한 사람이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끝나 확정이 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면 반드시 항소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권오수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니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연한 항소 사안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 조작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영구히 묻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서 권오수 씨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세울 의지가 분명하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적 공분이란 무서운 쓰나미 앞에서는 공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장혜영의 조정훈 설득 주장도 코미디지요? 조정훈은 김건희 특검은커녕 대장동 특검마저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거지요? 조정훈은 이렇게 밝혔지요. 정의당에 새로운 제안을 드립니다. 대장동 특검합시다. 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후에 합시다. 대표직 사퇴 없이 수사할 경우 수사 결과가 방탄용으로 이용되고 정쟁으로 휘말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시대전환이 아니라 태세전환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위한 오직 나만을 위한 정당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 등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억지 논리로 생각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전부터 궁금했는데 이분은 왜 자기 당도 아닌 민주당 당대표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민생 이슈 이야기하는데 시대전환이 민생 이슈에 대해 무슨 정책을 내놓았나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그나마 대장동 특검 조건부 찬성이라도 걸었는데 김건희 특검은 무조건 반대네요. 김건희 특검하면 여야 대립으로 정치가 실종한다니 야당 대표에 대해 수백 명을 1년 넘게 동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정치가 살아있고 김건희 수사는 정치를 실종시킵니까? 김건희 씨가 덱한테 제1당 과반의석 야당 대표보다 정치적으로 더 큰 인물이었군요. 시대전환이 아니라 시대회기네요. 민주정치 하랬더니 황간정치, 내시정치를 하는군요. 애잔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조정은 의원의 대장동 특검과 이재명 대표 사퇴 딜 제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가 뭔데 민주당 대표 사퇴를 딜 조건으로 거나. 김진표 의장은 즉시 조정은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시면 좋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온갖 배신으로 점철된 정권에서 조정훈의 행태는 이상하지도 않지요? 문제는 정의당인 것인데 지지자들조차도 외면하는 당이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치는 생명이듯 생명체인 당은 어서 빨리 정의라는 이름의 간판을 다시 찾아 김건희 대장동 쌍특검으로 진격하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